안녕하십니까. 따뜻한 꼰대 록티박입니다. AI 활용 능력 키우기 세미나 21기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AI 활용 능력 키우기 세미나 5개 강좌 중에 두 번째 AI 활용 글쓰기 시간입니다. 저에 대한 프로필이라는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검색해서 보시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좋아졌느냐, 어떤 것이 편해졌느냐, 어떤 일들이 효과를 볼 수가 있느냐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들이 이메일을 쉽게 쓸 수가 있고 또 내가 글을 쉽게 쓸 수가 있고 시도 만들 수 있고 소설도 쓸 수가 있고 하는 등등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글을 쓰고 또 여행지를 찾고 하는 것이 작년, 재작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챗 GPT 전에 제가 그때 당시 이런 것을 썼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여러분도 혹시 써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카카오톡에서 아수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혹시 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수겁 또는 ASK라고 하는 것을 입력을 하면 나오는 것이 이 아수겁인데요. 이 아수겁이라는 것을 가지고 저는 처음에 챗 GPT를 쓰면서 생성형 AI에 대한 것을 같이 써봤었습니다. 이럴 때 제가 맨 먼저 했던 것이 아수겁에서 이 아수겁은 여행지를 소개를 해달라 그럴 때 상당히 잘 해준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스페인의 말라가 토레몰리노스라는 토레몰리노스로 2박 3일간 여행을 하려고 해. 여행 스케줄을 추천해줘. 이런 것을 한번 그때 해봤었습니다. 얼마나 잘 나올까 이런 이야기를 그때만 해도 제가 상당히 이 아수겁이라든지 챗 GPT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거나 의심을 좀 했었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스페인의 말라가 토레몰리노스라는 곳은 굉장히 시골이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디 어느 정도냐면 어 한반도 남쪽 끝. 그러니까 스페인의 지도로 보면 서남단 쪽 그러니까 그 지브롤터 가까이 있는 맨 끝단 지중해와 연안되어 있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설마 여기를 여행지로 추천을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넣어봤더니 그때 나왔던 것이 이렇게 2박 3일간은 추천해 주는데 1일차는 도착 후 호텔 체크인, 토레몰리노스 비치에서 휴식 및 수영, 저녁에는 현지 레스토랑에서 스페인 요리 즐기기. 2일차는 아침 식사 후 토레몰리노스 구시가지 탐방, 해안 산책로인
파세오 마리티모를 따라 여유로운 산책, 점심 식사 후 말라가 구시가지로 이동, 말라가 대성당, 로마 극장, 히브랄파로 성 등 관광 명소 방문, 저녁에는 터레몰리노스로 돌아와 해변에서 일몰 감상. 그다음에 3일차는 아침 식사 후 여유로운 시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체코하고 타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때는 4박 5일 또 5박 6일 이렇게도 계속 넣어봤더니 상당히 재밌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주고 또 피카소의 생가도 방문하도록 하고 또 뭐 도로 그러니까 투도 이렇게 관람을 하고 또 성당도 관람을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야 생생형 A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해주는구나 하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또 그때만 해도 아수겁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라는 것도 했었을 때 바로바로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그려줘라고 하는 명령을 넣고 한국의 농악을 그려줘 한번 해볼까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림을 꽤 잘 그려줬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텍스트 기반 AI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때 제가 만들었던 것은 남산 타워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그려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참 잘 그려줬었는데요. 지금은 이미지를 그려주지 않네요. 네. 하여간 뭐 이미지를 그려주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하여간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아수검이나 또는 리튼 그리고 이 챗 GPT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많이 써보기도 하고 이 생성형 AI를 많이 익혀봤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혹시 제가 종교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예를 들기가 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특정한 종교를 제가 여러분들께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들으실 때 부담이 가신다 그러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자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거죠. 제가 일요일 날 교회를 가게 되면 가끔 제가 대표 기도를 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 좀 상당히 이제 부담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써가지고 가는데 그 준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이렇게 챗 GPT나 아수겁에다가 오늘 이러이러한 절기고 이러이러한 이슈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오늘 대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한 1000자 정도 또는 2000자 정도 기도문을 좀 만들어줘. 그러면 바로 만들어주는 것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이게 편리하고 지금도 그런 것들을 잘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방에 계신 분 중에 또 한 분은 이 생성형 AI를 가지고 뭐 이러한 종교를 확장하는 일도 좀 잘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길래 상당히 반가운 마음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러한 일들을 잘 해주는 것을 느끼고 이 챗 GPT 또는 아수겁 리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구나 라고 떴는데 이제 그러다가 몇 개월 후가 되니까 이제는 글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를 본격적으로 생성을 해주고 물론 그때만 해도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든지 또는 그 칼로 또 미드저니 또는 달리 이런 그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전용 앱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지 않을 때였기는 했죠. 그래서 글을 써주는 것을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하게 됐죠. 그리고 특히 이메일의 내용들을 만들어주고 또 내가 어디 행사장에 가서 인사말을 할 때
미처 준비를 못했을 때, 그럴 때 잠깐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또는 잠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렇게 이러이러한 인사말을 좀 만들어줘 라고 하면 바로 1분 이내에 아주 훌륭한 인사말을 만들어줘서 그것을 가지고 행사장에서 축사를 하거나 인사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야, 참 축사나 인사말을 너무 잘 하시네요. 너무 참 그 좋은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름대로 뿌듯함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야 이걸 내 직접 내 머릿속에 나온 걸 가지고 썼으면 더 좋았을 건데 나는 이런 생각도 해보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꼭 내 머릿속에서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러한 도구들을 잘 활용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더욱 배가 더 증폭시킬 수 있는 또는 훨씬 더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내가 새로운 것, 보다 더 고부가가치 있는 것, 효과적인 것,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해낼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안다고 하는 것. 사실 여기에 와 계시는 분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많이 찾고 알려고 하시는 분들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추구하거나 갈구하거나 이러신 분들이시긴 할 텐데 우리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다. 저는 어, 몇몇 사람들 이렇게 후배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몇 년 전에 이제 이런 얘기 있었는데요. 아, 그때 거기가 봉천역이었거나 2호선 봉천역이었거나 아니면 서울대 입구역이었거나 낙성대역이었거나 뭐 그 부분이 아무튼 그 상도동 상도동은 아니고 그러니까 봉천동 그쪽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와서 길거리에 서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했던 나온 이야기가 야 우리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저번 정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 논라인 옥신각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안다고 하는 것은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게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딱 깨달음이 왔을 때 하는 행동이 아 바로 그거야. 아 그렇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암이라는 기쁨은 결국에는 이렇게 챗 GPT를 쓰면서 새로운 것을 딱 맞이했을 때, 아, 바로 이거구나. 아, 왜 이걸 몰랐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암이라고 하는 것, 아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자꾸 입으로 뱉어내면서 알게 된 것, 또는 새로운 것을 얻은 것 이런 것들을 나의 비즈니스에 자꾸 접목을 시켜봐야 겠다.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고요. 오늘 이 생성형 AI의 글쓰기에 대한 편인데 이 글쓰기를 도와주는 생성형 AI의 도구들 또는 그 챗봇이라고 하는데 이 챗봇을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제가 여기에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코파일럿, 리튼, 아수겁,
퍼블리시티 등등 이렇게 한 7가지를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조금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든지 이야기하면 챗 GPT를 먼저 이야기를 하실 거고요. 또 엔트로픽에서 나온 클로드, 그다음에 구글에서 공급하는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코파일럿, 그리고 퍼플렉시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여기서 따로 빠뜨린 게 있죠. 네이버 X라고 하는 것이 클로바 X,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클로바 X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항상 좀 공적인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많은 챗봇, 그러니까 생성형 AI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 이 리튼이나 아수검이나 클로바 X 이런 것들은 순수한 대한민국의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이러한 기업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3개라고 되는 것. 또 위에 물론 여기 위에도 A-라든지 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상위에 랭킹돼서 쓰여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글쓰기 도구를 활용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블로그에 쉽게 글을 쓸 수가 있고 또 신문이나 또는 인터넷 신문이나 이런데 기사를 쓰는데 아주 유용하게 될 수가 있고요. 또 나의 자서전이나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풀어낼 때, 책으로 써낼 때 이런 게 도움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를 쓸 때 이 시장 조사를 하거나 어떤 자원을 분석을 하거나 사업 전략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를 쓸 때, 음악을 만들 때, 또 영상 시나리오를 만들 때, 또는 아주 복잡한 PDF 자료를 가져와서 요약을 하거나 내용을 분석하거나 이런 일들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챗봇들 중에 챗 GPT, 클로드, 그리고 제미나이까지는 좀 그렇고 조금 전에 있었던 것들 중에 클로바 X, 그리고 퍼플렉시티 이런 정도만 좀 하겠는데요. 챗 GPT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어떤 정보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퍼플렉시티는 그러한 정보들을 찾아왔을 때 검증을 할 수 있는 어디서 이것을 가져왔는지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상당히 강점이 좀 있고 클로드는 어떤 글을 썼을 때 글을 좀 매끄럽게 쓰거나 또는 그러한 글들을 조금 다양한 사람들에게 취향에 맞게끔 이렇게 바꿔 쓰거나 이런 것들을 잘 해주고요. 코파일럿이나 또는 제미나이 같은 것들도 나름대로 이 출처를 찾아내고 또 그 출처를 찾아내서 검증을 하고 또 다양한 정보원들을 추적하고 하는 일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세미나 시간이나 생성형 AI를 쓰는 그러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 오리엔트 돼서 거의 몰입해서 그 하나만 쓰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것을 많이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챗 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퍼블리시티 또 코파일럿 이것을 다양하게 용도로 지금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챗 GPT에서 어떠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시를 하나 썼습니다. 시를 썼는데 이걸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클로드에 복사해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더 어떠한 누구의 풍으로 바꿔줘 이렇게 하기 전에 좀 더 이것을 순화시켜서 또는 부드러운 말투로 또는 좀 더 어린아이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거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글 형태로 좀 바꿔줘. 이런 것들을 쓸 때 이 클로드를 많이 쓰고요. 어떤 내용들을 제가 시장 분석을 해서 자료를 찾아왔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검증, 그러니까 어, 할루시에이션, 그러니까 그 허위적인 것 이런 것들이 많을지 모르니 검증을 좀 해야 되겠어. 해서 퍼블리시티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러한 자료들을 내가 찾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직접 검증을 해줘, 확인을 해줘. 이런 것들 할 때 퍼블리시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글쓰기 도구로 우리가 이제 수익을 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이트에서 컨텐츠를 판매하는 것이 많이 있죠. 어떤 것이냐면 네이버에 프리미어 컨텐츠가 있고요. 또 다음에서 운용하는 그 블런치 그리고 그 외에도 또는 그 교보문고에서 이야기하는 독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거기에 글을 써서 올리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면 나중에 그것을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책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그 단편적인 컨텐츠만 해서도 이렇게 판매가 되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요. 뭐 강의 활동도 물론 있고 또 GPT 구독을 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챗 GPT에 들어가서 GPT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걸 갖고 활용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미지를 만들 때 어떤 프롬프트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직접 하는 활용하는 것을 보여드려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챗 GPT 또는 클로드, 코파일럿, 제미나이, 퍼블리시티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죠. 그리고 물론 이러한 챗봇들은 다 유료화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유료화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내가 사용을 하다 보면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또는 한 단계 더 높은 이러한 결과물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는 유료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까지는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다 되어 있습니다. 챗 GPT도 챗 GPT 3.5는 무료죠. 근데 4.0부터 들어가면 이제는 유료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를 사용을 할 때 먼저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이디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그 외에는 다 구글 아이디, 구글 지메일을 가지고 가입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서로 간의 호환성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챗 GPT나 제미나이를 쓸 때 먼저 여기서 검색해서 챗 GPT 검색을 하죠. 그러면 챗 GPT 이렇게 나오면 그 챗 GPT에 들어가서 바로 들어가서 내가 회원을 가입하게 되고요. 챗 GPT 치면 이렇게 클로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버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무료도 나오고 근데 무료로 쓰더라도 챗 GPT로 먼저 가입은 해야 되겠죠. 근데 가입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구글, 지메일을 써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가입하는 절차는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다 잘 아실 걸로 알고 다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챗 GPT에 들어가서 지금 유료로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챗 GPT가 3.5로 쓰실 수 있게끔 돼 있을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가 아니고 유료로 쓰다 보니까 챗 GPT 4.5가 기본이고 챗 GPT 5.1 그다음에 5.3 이렇게 저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단계들이 이미 그 사용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그 제가 그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안 맞을 수가 있어서 제가 다운그레이드를 해가지고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 3.5가 레가시 모델이고 3.5가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잠깐만요. 3.5 3.5 3.5 요거 빠져나와서 로그아웃 유지 챗 GPT의 이것이 3.5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이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3.5일 것 같습니다. 현재 채팅을 주고 이게 지금 현재 3.5이니까 3.5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자, 먼저 인사말을 내가 음, 결혼 직장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데 그냥 한 친구야. 그리고 뭐 5년 동안 연애를 하다 결혼을 한 친구에게 잘 살아달라는 식사를 하고 싶어. 네, 이렇게 하고 500자로 식사를 만들어줘. 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친구야,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우리가 함께 보낸 5년 동안, 연애를 5년 동안 했다고 그러는데, 나하고 함께 보냈던 5년 동안 이렇게 나와버렸네요. 말이 좀 그렇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500자로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한 200자가 좀 안 되는 정도의 분량으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시, 예, 글의 분량을 500자로 늘려줘. 네. 좀 더 길게 작성해 보았어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글은 좀 분량을 그렇게 늘리는 것 같지 않은데 약간 늘렸네요. 약간 늘리기로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써 달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챗 GPT 4로 가서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로 계속 하기를 하고요. 제 계정으로 들어가서 이제 챗 GPT 4.0, 4.5, 그다음에 4.3 미니
O3 미니보다는 4.5가 더 구스르되는 훨씬 뛰어납니다. 자, 여기서 나는 정부를 대표해서 국가의 평화를 추구하는 단체에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의에 가서 연설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설문 좀 잠깐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용은 이거죠. 이제 국가의 평화는 국민의 안녕이라 하는 것과, 그리고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연설문을 천자로 써주세요. 이제 한번 떠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면, 자, 잠깐 아까 검정색으로 딱 바뀌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밑바탕에 어떻게 글을 쓸 것인지 생각하는 그런 중요고요. 지금 피스 컨퍼런스 스피치라고 해서 이제 영어로 이 스피치에 대한 어떤 제목을 써놓고, 지금 왼쪽에는 채팅창이죠. 왼쪽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캔버스입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얼마든지 노트장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인데요. 거기에다 이제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요점이라고는 했습니다만은 간단한 몇 가지 한 두 줄 정도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그 두 줄만 지금 이야기를 했더니 그걸 가지고 이런 정도의 글을 만들어줍니다. 존경하는 각 대표 여러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국가의 평화는 곧 국민의 안녕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전략을 추진해야 됩니다. 첫째, 뭐 둘째, 셋째, 이렇게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류 공동의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글을 써줬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러한 내용들이 내 스스로 이런 정도의 글을 쓰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하루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몇 시간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히 글 써주네요. 자, 이거 제가 공유를 한번 링크를 만들어서 채팅창에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보시고요. 네, 채팅창에 공유한 것을 한번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인사말을 한번 내볼까요? 어떤 뭐 모임에 동창회에 이렇게 가는데 가고 있는 중에 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야, 너가 이번에 우리 동창회에 와가지고 인사말을 좀 해줘야 되겠어. 이렇게 했을 때 말주변이 있으신 분들 또는 정치인으로 활동하신 분들이야 그런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그런 기회를 주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어시구나 하고 달려들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쭈뼛거리죠. 쉽지가 않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겁니다. 실은 저도
작년에 국회에서 어떤 시상식을 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위원장으로 모셨던 분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제 시간에 못 오시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이 파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축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못 오시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대신 축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축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급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했던 것이 이런 겁니다. 자, 오늘은 최우를 대상으로 인정 대상을 시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 근데 시상위원장으로 축하와 함께 더욱 잘하라는 의미의 축사를 하고 싶다. 이를 500자로 만들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글을 자 의정대상 시상 축사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오늘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쭉 글을 만들어 줬는데요. 짧으면서도 임팩트한 그런 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읽으면서도 스마트폰에 들고 읽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해가면서 읽었더니 그 자리에 오신 국회의원분들이나 정치를 하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로부터 야 진짜 말 잘합니다. 진짜 축사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챗 GPT를 언제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연습을 해놓으면 아주 기가 막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또 꼭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뭐 글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넣기보다는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죠.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스마트폰 화면을 지금 좀 보여드립니다. 제 스마트폰 지금 화면인데요. 됐습니까? 네. 제 스마트폰으로 제 스마트폰 화면입니다. 제 스마트폰 화면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챗 GPT를 열어서 활용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챗 GPT를 열겠습니다. 챗 GPT 열고요. 여기에서 이제는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로. 자, 내가 지금 동창회에 가서 그동안 열심히 일한 회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가 새롭게 회장으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더욱 잘 하겠다는 요지의 인사말을 하고 싶어. 그 인사말을 500자로 만들어줘. 자, 녹음을 끝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로 이야기했던 것을 이렇게 쭉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래 되는 것을 제가 폰으로 입력을 해볼게요. 바로 미리 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급히 준비를 이렇게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활용을 자꾸 해 보셔야 되고요.
또 스마트폰으로 쓰실 때 꼭 이렇게 글로 써주는 것이 아니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시죠?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음성 표시가 있죠. 여기를 딱 클릭을 하면 이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지금 챗 GPT를 처음 써보는데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이야기 좀 해줄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이게 지금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자, 블루투스를 끊고 동창회 회장 취임 그렇습니다. 인사말을 작성해줘라고 하면 일반적인 답변을 주지만 동창회 회장 취임 인사말을 500자로 작성해줘라고 하면 더욱 적절한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반복해서 다듬기. 처음 받은 답변이 지지 않으면 더 쉽게 설명해줘. 다시 한번 사례를 해보겠습니다. 추가해줘. 같은 방식으로. 자, 이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친구의 아들의 결혼식에 주례를 쓰기로 돼 있어. 오늘 축하의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 좀 해줄래? 혹시 지금 소리가 들리나요? 제가 지금 이 얘기가 소리 안 들려요, 교수님. 안 들린가요? 이게 예. 지금 왜 이게 저쪽에 안 들리는지. 아, 모기 소리. 지금 제가 PC와 핸드폰을 지금 연동을 하면서요. 조금 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블루투스로 와이파이로 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저게 지금 그것이 않다 보니까 지금 소리가 들리는 것까지는 나오는데 어, 여기에서 연동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대화는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답을 하는 것이 아마 안 들리는 거니까 아마 이렇게 좀 작동이 된다는 것만 좀 알고 직접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쭉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글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끝나고 나면 이렇게 글로 나오고요. 자, 다음은 그러면 이제 챗 GPT에 가서 이런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 중에 뭐 기사를 좀 챙겨가지고 온 게 있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음. 오늘 신문 중에 몇몇 가지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스크랩을 해온 게 있는데요. 자, 이런 게, 챗 GPT는 친한 친구다 하면서 지금 MZ 세대들이 챗 GPT에 굉장히 그 선호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사로 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PDF로 좀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가져다가 그대로 한번 프롬프트 창에다가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프롬프트 창에다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PDF나 PPT 파일을 가져다가 이렇게 프롬프트 창에다가 입력을 해 보시면,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대화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은 기사야. 어떤 내용인지 요약해줘. 자, 지금 쭉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기사는 젊은 세대가 챗 GPT를 심리 상담과 고민 해결 도구로 활용하는 현상을 다루고 있다. 챗 GPT를 친구처럼 여기는 사람들, 젊은 세대의 새로운 상담 방식, 전문가들의 견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즉 이제 이렇게 글을 써주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는 이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 대화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챗 GPT가 상담사 역할도 한다는 건가? 역할도 가능하다는 건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는지. 챗 GPT는 기본적으로 상담사 역할을 일부 수행할 수 있지만 전문 상담사의 대체 수단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사와 연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다. 첫 번째, 챗 GPT의 강점, 상담 보조 역할이 가능하다.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익명성과 비판 없는 환경, 그다음에 인지 왜곡 교정이 기능이 있다. 그다음에 한계점으로는 전문 상담사 대체에 불과하다. 감정적 교감이 부족하고 위험 상황 대처 불가, 전문적인 치료 불가능. 결론, 챗 GPT의 상담 활용 방향으로는 일반적인 고민 상담 및 감정 정리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고 인지 왜곡 교정 및 논리적 사고 지원에 유용하고 심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과 병행하는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챗 GPT가 간단한 상담 역할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전문 상담사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적절한 활용이 중요하며 정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됐잖아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자, 제가 이 PDF 자료를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F 자료는 이런 겁니다. 지금 한겨레 신문에서 비밀 보장도 해주고 논리적 분석, 청년들 챗 GPT는 친한 친구 이렇게 해서 오늘 날짜에 어제 날짜네요. 2월 10일 날 기사로 한겨레 뉴스레터에서 나오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을 쭉 제가 PDF 파일로 변환돼서 가져와서 이걸 가지고 지금 챗 GPT와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자, 이것을 바탕으로 자, 또 그다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상담 활용 방향으로서 인지 왜곡 교정 및 논리적 사고 지원에 유용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에 어려움을 느끼는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챗 GPT와 같은 AI를 상담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그들이 주로 고민하는 문제와 어려움을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쭉 하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서 이러한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 나가면 됩니다. 또 이제 제가 이런 것을 가지고 아까 그 클로드나 퍼블리시티나 이런 것을 또 활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이제 활용하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쭉 있어서 있는데 과연 챗 GPT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그 맞는 이야기일지 아니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을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그 검증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가서 제가 퍼블리시티에 가서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했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붙여놓고 이 내용을 define 해주고 검증을 할게요.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리파인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 글에 대한 것을 좀 더 확실성 있게 확인을 해주라는 이야기고요. 검증을 부탁하는 것은 이 글이 사실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또는 사실인지 이것을 확인해 달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을 그대로 넣었더니 이제는 뭐라고 썼냐면 청소년들이 AI 상담 도구로 활용하는 이유와 주요 고민 분석해가지고 글들을 이게 다시 써줬고요. 이렇게 바꿔 써줬고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것이 있냐면 보시면 자, 첫 번째 것 이렇게 쭉 쓰면서 청년들이 주로 고민하는 문제 해가지고 쭉 나왔던 이야기를 쭉 보면서 그래 이 글은 여기에서 가져왔어. 2번 청소년 고민 상담 이젠 챗봇으로 하세요. 인텔리어스의 상냥이 출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글에서 가져왔고요. 또 세 번째 청소년기 자아 정체성 형성의 요인과 문제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민트 라떼라고 하는 것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쭉 보니까 비슷한 내용들이 이렇게 글로 또는 사진으로 그림으로 이런 것이 나옵니다. 검색해서 나오고요. 또 또래 관계와 사회적 압박 이런 것들도 지금 어디서 가져왔는지 이렇게 2번 그다음에 5번 이런 식으로 어디서 가져왔는지 출처를 이렇게 계속 찾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 대해서 내가 검증을 더 이상 일일이 찾아가면서 할 필요 없이 이미 다 찾아줬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가져와서 붙여 넣어서 어떤 자료도 또는 기사로 또는 칼럼으로 이렇게 활용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것을 제가 클로드에 가서 쓰면 글이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드렸잖아요. 그러면 클로드에 한번 가서 엔트로픽에서 나온 클로드에 가서 이 글을 유챗 여기에서 챗 GPT에서 만들었던 그 글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 글을 청소년들이 보기에 쉽게 다시
써줘요. 써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구 자체를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하는 편한 글씨로 다시 바꿔줍니다. 바로 이렇게 준비해서 지금 해주죠. 자, 자, 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들이 자주 고민하는 것을 AI 상담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자주 고민하는 것들은 공부와 미래에 대한 걱정. 그래서 시험 성적이 안 오르는데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문구 자체를 굉장히 부드럽고 대화적으로 해서 바꿔줬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노랫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 내용으로 노래를 만들었으면 해. 를 만들어 보. 노래 가사를 만들어주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절, 그리고 후렴. 자, 책상 앞에 앉아 한숨 쉬는 날, 성경표 보며 눈물 훔치는 밤, 친구들 웃음 속 혼자만 외로워. SNS 속 행복한 얼굴들이 더 아파. 그 다음에 코러스는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내 마음속 이야기들. 코러스. 괜찮아. 너의 모든 걱정들 부족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너는 너라서 빛나니까 혼자가 아닌 걸 기억해. 이해됐죠? 또 그럼 이것을 또 노랫말이 아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것을 자 그러면 이제는 윤동주 풍의 시로 써줘.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네, 별들에게 묻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또 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랫말로 만든 내용 이거 자체를 복사하고 해서 제가 먼저 노랫말 네, 채팅창에 붙여넣어서 공유했습니다.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고요. 또 이렇게 시로 쓴 내용도 다시 시로 쓴 내용도 이렇게 다시 채팅창에 붙여넣습니다.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노랫말로 만든 것도 이제 가져다가 다음에는 이제 음악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해볼 텐데요. 오늘은 글쓰기에 해당하는 것이라 이런 정도로 오늘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글을 쓸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보고서를 쓰는 거 또는 PPT 자료를 만드는 거 이런 것이 좀 어렵지 않나요? 생성형 AI로 이렇게 쉽게 PPT 자료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지?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죠? 해보신 분 계신가요? 해보신 분 계시면 채팅창에 한번 1번이라고 한번 올려봐 해주시겠습니까? 자, 바로 제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또는 어떤 사건을 가지고 어떤 토픽을 가지고 내가 그 PPT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를 해야 된다. 또는 PPT 자료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전달을 해줘야 된다. 이럴 때 꽤 어려움이 많죠. 뭐 이미지도 만들어서 붙여야 되기도 하고 글씨체를 어떻게든 뭐 예쁘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어, 숱한 시간들을 날을 새고도 작업이 안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국무회의가 제가 예전에 공무원 생활할 때 국무회의가 꼭 오후에 있습니다. 이렇게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무회의가 뭐 있기도 하지만 각 부처의 장관들끼리 주요 이슈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그 정보통신부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정보통신부 장관께서 이렇게 장관들 회의를 하는 것이 주로 오후에 있습니다. 한 4시쯤, 5시쯤 이렇게 해서 산업자원부라든지 뭐 이런 쪽 그 장관들과 이렇게 미팅을 하러 가시면은 꼭 오후에 한 4시나 5시쯤 이렇게 회의를 하시고 돌아오시는 시간이 6시쯤 될까 말까 하는 시간에 꼭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오셔가지고 야, 이러이러한 보고 자료를 저녁에 만들어서 내일 아침까지 가져와.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퇴근 시간이 다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천 시간에 날을 새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거의 집에를 못 가고 꼬박 날을 새기도 하고. 근데 뭐 지금이야 컴퓨터가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1980년대 초반만 해도 컴퓨터도 부족했고 또 그때는 워드 프로세서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쉽게 이렇게 쓸 수 있는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료를 만드는데 보통 시간이 걸렸던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날밤을 새는데 지금 같으면 PPT를 만드는 것 자체가 한 2, 30분이면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는 뭐 늦게 오셔도 받아가지고 작업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지금 됐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은 그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어떤 것들이냐면, 글쓰기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글쓰기가 이건가요? 어디가 있지? 글쓰기 도구가 SNS, GPT, 생성형 AI. 어? AI, 챗봇, AI. 자, 이렇게 미리 캔버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미리 캔버스에 가서 디자인을 만들기에 자, 미리 캔버스가 있습니다. 이 미리 캔버스에 가서 회원을 가입하고 무료로 쓸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무료로 쓸 수 있을 때 가서 여기에 가면 AI 도구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디자인에 어울리는 요소 생성, 프레젠테이션의 시작을 더 쉽게 뭐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서 여기서 프레젠테이션의 시작을 더 쉽게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게 뭐냐면 AI 프레젠테이션, 자료 붙여넣기, 주제 입력하기 돼 있는데요. 자료 붙여넣기는 제가 챗 GPT에 가서 자,
AI란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라는 주제로 PPT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만 넣어도, 자, PPT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만 넣습니다. 그랬더니 다음은 AI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PPT 자료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AI의 개념, 역사, 기술적 요소, 활용 사례, 장점과 한계, 미래 전망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PPT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쭉 하고 있죠. 그래서 챗GPT에서 이런 식으로 입력해도 파이썬으로 PPT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다 됐습니다. AI란 무엇인가? PPT 다운로드가 됐죠? 클릭을 하면 AI 프레젠테이션,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돼 있죠? 이거를 제가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다운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이것을 편집 사용, AI란 무엇인가, AI의 정의, AI의 역사, 기술적 요소, AI의 활용 사례, AI의 장점과 한계, AI의 미래 전망, 이렇게 지금 자료를 만들어 줬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PPT라고 하면 그래도 이미지가 멋있게 들어가 있고 글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울릴 만한 멋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멋있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자, 이거를 먼저 제가 이 PPT로 만들어 온 것을 채팅창에다가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AI 프레젠테이션. 자, 채팅창에다가 공유를 했고요. 이것을 가져다가 조금 전에 지금 AI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여기에다가 지금 자료 붙여넣기, 주제 입력하기 이 두 가지를 해볼 텐데요. 자료 붙여넣기를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AI 프레젠테이션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끌어와서 자료 붙여넣기에다 딱 넣습니다. 야, 이제. 자, 자료 붙여넣기에 긴 글로 입력하세요. 다른 예시 사용. 이거는 PPT로 되어 있고, 되어 있지 않고, 자료를 글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갖다 넣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이런 것만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입력하기로 하겠습니다. 주제 입력하기에서 시작하기.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입력해 주세요. 자, AI란 무엇인가? 자, 이렇게 해서 장표를 AI란 무엇인가를 하는 키 문장으로 해서 여기는 12장 되어 있는 것을 좀 줄여서 6장만 하고 있습니다. 6장만 만들어야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개요 만들기 클릭을 합니다. 개요 만들기를. 그래서 개요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쭉 뭔가 지금 작업을 계속 지금 찾고 있고,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고,
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AI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목차입니다. 세 번째는 AI의 정의와 기본 개념. 네 번째 페이지는 AI의 주요 분야와 응용. 다섯 번째 페이지는 AI의 발전과 미래 전망. 여섯 번째 페이지는 결론. 이렇게 해서 여섯 장의 장표를 만들어 줬는데요. 이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일단 개요를 지금 만들었고요. 개요를 만들면서 여기서 보면 템플릿 선택. 어떠한 템플릿으로 선택을 할 거냐. 템플릿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양한 모양의 템플릿들이 지금 나옵니다. 자, 내가 여기에서 이제 이 그림을 이제 템플릿을 보고 그래 이게 좀 마음에 든다. 이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요.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자, 이 템플릿 보이다 돼 있는데 이걸 AI로 좀 AI 다운 것이 없나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AI스러운 비슷한 게 하나 있으니까 이걸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샘플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해서 템플릿 미리 보기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목차 페이지, 메인 타이틀, 이렇게 쭉 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여기다 생성하기. 그랬더니 주제와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맞는 이미지, 이게 글의 내용과 이미지를 매칭을 시켜서 지금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챗 GPT에서 만든 기본적인 자료를 가져와서도 되지만 바로 여기에서 미리 캔버스에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주제어만 집어넣어도 자동으로 이미지까지 맞춰서 생성을 해줍니다. 또는 그 돼 있는 것을 다시 또 수정을 할 때는 또 바꿔서 내용을 좀 이 부분을 좀 보완해줘, 이것을 이렇게 바꿔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I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PPT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표지가 나왔고요. 두 번째 목차가 이렇게 나왔고요. 세 번째 AI의 정의와 기본 개념 해가지고 이렇게 AI 정의는 이거고 핵심 특징은 이거고 AI와 인간 지능의 차이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는 AI의 주요 분야와 응용, 그 머신러닝과 딥러닝,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실생활 응용 사례까지 이렇게 쭉 해서 만들었고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AI의 발전과 미래 전망. 다음 페이지는 지금 추천을 하고 싶다고 해야 되는데 AI의 영향과 윤리.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저는 이것을 보완해야 되면은 이제 일부 수정된 것은 수정시켜서 만들어 달라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끝내야 되겠죠. 그러면 AI란 무엇인가로 넣겠습니다. AI란 무엇인가. 제목을 넣고 이다 저장을 시켰습니다. 네, 저장은 지금 완료됐고요. 자동으로 저장이 다 완료됐고요. 슬라이드 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고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제는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다운로드를 파일 형식을 어떻게 할 거냐? PDF로 할 거냐? 아니면 PNG 파일로 또는 JPG 웹으로 인쇄용으로. 근데 이제 파워포인트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PPTX로 받아야 되겠죠. PPTX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다운로드. 이제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완성이 됐고요. 폴더를 열어보겠습니다. 폴더를 열었더니 자, AI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압축 파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 압축 파일을 열어서 이제 내가 PPT로 풀어야 되겠죠, 압축 파일을. 그래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원이라고 하는 파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PPT를 활용을 하면 되겠는데요. 이제 이 만든 것까지 제가 다시 또 AI 프레젠테이션, 이 AI는 무엇인가? 이 G 파일을 그대로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이것이 지금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료로 쓸 때 무한히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양을 사용하면은 유료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료로 몇 번 이게 작업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이제 감마죠. 감마 AI가 있는데, 감마 AI는 한 10개 정도 쓰니까 유료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부담이라고 해봐야 이게 한 달에 10,000원인가요? 9,000원인가 10,000원인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그 정도 쓰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이러한 앱들이, 하나하나가 적어도 연봉을 한 3, 4천씩 주는 사람의 정도 수준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 2만 원씩 주고 사용하는 것은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한 번씩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뭐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쓴 것을 메시지를 했는데, 이런 정도, 우선 그 글을 쓰는, 앱은 지금 보여드린 정도로 하면 될 텐데, 먼저 챗 GPT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자료를 먼저 얻거나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조금 더 글을 좀 부드럽게 만들거나 멋지게 만들거나 이러한 일들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글이 좀 그 출처가 어떤 것이냐, 확실하냐, 확실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퍼블리시티에 들어가서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PPT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원본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그걸 가져다가 그 미리 캔버나 또는 감마에서 PPT 자료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면 아주 깔끔하게 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챗 GPT 또는 생成AI를 가지고 글 쓰는 것 또는 글을 분석하는 것, 이런 것은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 매일매일 반복적인 것을 할 때 그러한 것들을 GPT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시키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매일매일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야 되겠어. 그런데 블로그에 포스팅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매번 들어가서 프롬프트로 명령을 짜고 하는 것이
어려워. 시간이 많이 걸려. 이랬을 때 그러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GPT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이 GPT라고 하는 것은 챗 GPT에서 그 GPT-4라고 하는 그 GPT 스토어라고 하는 앱을 만들어서 쓸 수 있게끔 해놨는데 그것을 S를 떼고 이제는 GPT라고 그냥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만의 챗봇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 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블로그를 작성하는 것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로그 어디가 있나? 자, 이 GPT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GPT는 전 세계 여러 사람들이 이런 앱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I 후메나이저, 그다음에 카피라이터, GPT, 뭐 제너레이터 이런 또는 캔바 이렇게 쭉 만들어놨는데 이 들어가서 내가 얼마든지 활용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은 이렇게 또 성경으로 만드는 찬양 AI에 대하여 여러 가지 쭉 있습니다만은 내 자서전 쓰는 거 그리고 블로그 쓰는 것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왜 안 보이지? 네, 블로그 포스팅. 자, 제가 만드는 것 중에 블로그 포스팅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보겠습니다. 챗 가이버의 블로그 포스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제가 어떤 글을 포스팅 하겠습니까? 라고 하거나 그냥 바로 여기에서 그냥 그 잡고 시작이라고 한번 명령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냐면 블로그 포스팅을 위한 주제를 정해주세요. 어떤 주제로 작성할까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KTX로 오늘 광주 갔다 왔으니까 광주 여행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넣고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자 좋아요 KTX로 따르는 광주 여행 주제로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하겠습니다. 대상을 넣도록 하겠습니까? 1번 일반인 대학생 중고등학생 장년층 어린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일반인으로 하겠습니다. 1번 넣고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먼저 이것을 복사를 해서 공유를 먼저 해놓고 가겠습니다. 링크 복사. 네. 링크 복사에 채팅창에 이 블로그 쓰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로 채팅창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고 이걸 복사해 놓으셨다가 클릭을 하고 블로그를 계속 이렇게 써보시면 됩니다. 자, 확인했습니다. 이제 포스팅할 플랫폼을 선택해 주세요. 블로그, SNS, 네이버 프리미엄, 문헌 이렇게 있죠. 뭐 블로그에다가 할 거냐 아니면 SNS, 인스타그램이냐 또는 스레드냐 페이스북이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1번 저는 블로그에다가 하겠으니까 블로그에다만 하겠습니다. 자, 확인했습니다. 블로그용 포스팅 작성하겠습니다. 이제 글의 스타일을 선택해 주세요. 1번 이야기하듯이, 2번 칼럼 형식, 3번 논문 형식. 저는 이야기 형식, 이야기하듯이 하겠고요. 좋아요. 이야기하듯이 편안한 스타일로 작성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의미 형식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글투를 뭐 했다.
뭐 했니? 이래보다도 했습니다. 하네요, 해요라고 해서 저는 경해체로 할 거냐, 평어체로 할 거냐. 그래서 경어체로 써줘라고 해서 1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확인했습니다. 경어체로 이야기하듯이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줍니다. 추천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KTX 타고 떠나는 광주 여행, 꼭 가봐야 할 핫플 베스트 5 또는 예술과 맛의 도시 광주, KTX로 가는 1박 2일 여행 코스. 저는 아까 KTX 타고 광주 여행이라는 이야기만 넣는데 지금 여러 다양한 거 지금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목을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알아서 이제 골라서 써 이거고요. 본문에 들어가 봤더니 KTX 타고 떠나는 광주 여행 이렇게 떠나면 완벽해요. 1번 프롤로그 KTX로 광주 여행 왜 좋을까요? 써서 본문 KTX 광주 여행 이렇게 준비하세요. 광주에서 꼭 봐야 할 핫플 맛집 뭐 이렇게 쭉 해서 또 추천해 줬고요. 에필로그 KTX 광주 여행 이렇게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키워드까지 이렇게 키워드로 쓰세요. 이렇게 작성해 보았는데 만족하시나요? 네, 좋아요. 그렇고 넣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뭘 해주냐면 그 다음에는 이제 블로그 포스팅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스타일을 선택해 주세요. 1번 리얼리즘, 2번 일러스트, 3번 미니멀 아트, 4번 수채화. 아무래도 여행이기 때문에 수채화 형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4번 수채화로 해주세요. 했더니 수채화 스타일로 이미지 생성하겠습니다. 먼저 프롤로그에 어울리는 첫 번째 이미지를 생성하겠습니다. 이미지 설명, KTX를 타고 떠나는 광주 여행의 설렘을 담은 그림 이렇게 됩니다. 이미지를 생성하러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제가 그러면 네 생성해 주세요. 아하. 챗 GPT가 요즘 가끔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는데 좀 인색합니다. 바로 나오지 않고 이미지가 이렇게 되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생성. 지금 이미지 만드는 것에 조금 지금 인색합니다. 바로바로 나왔는데 좀 뭔가 좀 틀려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각 여기 단락에 이렇게 맞고따는 해서 만들어놨는데 프롤로그에 맞는 이미지, 본문에 맞는 이미지 또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지금 본문 중에 이렇게 광주에 꼭 가봐야 핫플 맛집 중에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것을 이걸 가져다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 주세요. 지금 이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서 하나 그런 설명만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이 설명만 나오고 있는 것을 조금 아쉬움이 좀 있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프롬프트를 가지고 다른 것에서 만들 수 있으니까 그저 나중에 만들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이런 정도만 이렇게 해서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글을 자동으로 쓰는 거 여기까지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일 하나씩 키워드만 가지고도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할 수 있게끔 되고요. 이 글이 너무 빈약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글을 본문의 내용을 두 배로 늘려 다시 써주세요. 이렇게 다시 명령을 이렇게 하면 기존의 글의 내용을 두 배로 확장하여 더 풍성한 블로그 포스팅을 해 작성해 드릴게요. KTX 타고 떠나는 광주에 이렇게 준비하면 완벽해요. 그래서 프롤로그 내용도 조금 더 분량을 좀 늘려줬고요. 본문의 내용도 조금 더 많은 내용으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서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꼭 챗 GPT뿐만 아니라 다른 앱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명령을 넣으면 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글 쓰는 것도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써놓은 내용이 어떻게 나왔을까 하는 것까지도 제가 공유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공유를 하려고 했더니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러는지 에필로그 키워드 네. 자, 이렇게 링크를 만들어서 지금 방금 만든 이 글을 또 공유를 한번 하겠습니다. 댓글 한번 보시고요. 작성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먼저 올려드리는 이 앱에 대한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블로그를 계속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블로그에 포스팅할 수 있는 글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뭐 동화책을 만드는 거라든지 다른 것도 이렇게 또 설명해 드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생成AI를 활용해서 글 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글을 쓰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는 남들이 요구하는 어떤 의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달을 할 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표현해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얼마만큼 쉽게 또 풍부한 지식이라든지 견해를 가지고 담아서 전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한계가 있으면 아무리 글을 잘 쓰려고 노력을 해도 쉽지가 않죠. 그럴 때 이렇게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글을 쓰면 훨씬 쉽고 훨씬 멋진 생각, 어떤 의도, 견해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형 AI를 가지고 글을 쓰는데 꼭 챗 GPT뿐만이 아니라 퍼블리시티, 클로바, 코파일럿, 제미나이 이런 등등 다양한 이런 생성형 AI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명령어를 넣어서 글을 쓰시면 됩니다 라는 건데요.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이 명령어인데 사실 이제 명령어죠. 뭐 어떤 이런 걸 만들어줘, 이걸 해줘, 이걸 어때 이런 것도 했는데 이런 프롬프트를 꼭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도 이렇게 대화를 하듯이 서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몇몇 가지 도구들을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리마인딩 하시면서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자꾸 써 보심으로써 내가 생성형 AI를 어떻게 쓰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오구나. 그러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런 것을 자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강조할 때마다 생成AI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해볼 수 있을까가 아니고 이것을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시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저는 공학적인 그런 계통인데요. 그것을 많이 써보긴 하는데, 자, 빅뱅에 대한 것을
빅뱅에 대해서 설명해 줘. 그래서 이 빅뱅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쭉 보다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은 것 또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 뭐 다른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서 맥락을 찾아서 자꾸 물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지식보다 더 훨씬 더 가다듬어지고 더 깊이 있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활용하는 방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어마어마한 IQ를 가진 나의 비서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답을 찾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설마 너가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을까?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쉬운 이야기겠죠. 그래서 뭐 도끼로 이만큼 아니고요. 도끼로 나무를 쪼개는데 작은 소나무를 쪼개는 방법은 어떤 것이 좋을까? 이게 물어볼까요? 너무 좀 하찮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작은 통나무를 쉽게 쪼개는 방법. 밑에 받침을 두고 작업하기. 직접 땅에 놓고 쪼개면 도끼가 박히거나 반발할 수가 있어요. 통나무보다 크고 안전한 나무 받침 위에 올려놓고 쪼개면 안정적이죠. 그다음에 도끼 대신 쐐기와 망치를 활용하기. 도끼를 여러 번 치는 대신 강하게 한 번에 뭐 팁을 나물 결에 따라 쪼개야 쉽게 갈라집니다. 통나무가 작다면 도끼 대신 나이프, 장작 쪼개용 망치 사용. 도끼가 통나무에 박혔을 때 해결 방법 이렇게 또 알려 주는데 저는 제가 요구하는 방법은 이것이 아니었고요. 도끼를 위에서 내려치는 것이 아니고 도끼 날을 아래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나무를 위에다 올려서 내려치는 거 이런 방법이 있을까 했더니 그걸 알려주지 않네요. 하여간 이렇듯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만들어서 물어봐야지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의 것을 물어보는 것은 챗 GPT나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것에 좀 너무 무시한 거죠.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 나는 어마무시한 비서를 데리고 있는데 그 비서를 나보다 더 멍청한 비서로 만드는 것은 아니죠. 제대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고요. 어, 이런 것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어,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하려고 해. 2024년 트렌드를 분석해서 우선 쉽게 출시할 수 있는 제품군을 5개만, 세 개만 추천해줘. 이런 식으로 한번 시장을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2024년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주요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 니즈와 시장 진입 용생을 고려해 다음 3가지 제품군을 추천합니다. 수면 건강 개선 식품, 장 건강 및 마이크로바이옴 제품,
이너뷰티 향산화 제품 이 세 가지를 지금 아마 따끈따끈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시장에 출시했을 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높일 수 있고 남들에게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은 어떤 것이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경쟁력을 높이고 진입 장벽을 형성할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하려면 차별화 요소, 원료 독점 가능성, 기술적 난이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수면 건강 제품과 이너비티 제품이 경쟁이 확보하기 쉽고 진입 장벽을 높이기 유리합니다. 그래서 쭉 어떻게 하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그래서 결론은 수면 건강과 이너비티 제품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은 지금 이제 사업하려고 그러면 수면 건강이나 그러니까 이너비티 제품이 유리하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내가 이 사업에 진입하여 하지 않고 쉽게 또는 빠르게 ROI를 얻을 방법을 알려줘요. 건강기능식품 사업에서 빠르게 ROI를 회수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최소 투자, 빠른 시장 진입, 마케팅 최적화, 유통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5단계 전략을 추천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초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OEM이나 ODM을 하십시오. 왜? 자칫 잘못하면 실패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남의 제품을 먼저 가져다가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보시고 사업을 하십시오. 시장 차별화의 진입장벽을 구축하십시오. 빠른 매출을 위한 온라인 D2C, 다이렉트 투 컨슈머 판매 전략을 가지고 그다음에 유통 다각화 및 초기 시장 확장을 하십시오. 단기 ROI 회수를 위한 가격 패키징 전략을 쓰십시오. 이렇게 해서 결론을 쭉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적어도 이 정도로 사업 전략까지, 사업 계획서까지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좀 부족한 거, 조금 더 뭔가 좀 보완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 부분만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유통 다각화가 좀 불안해.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 또 유통 다각화를 하기 위해서 남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어떤 점들을 해야만이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것 등등 이런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자꾸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공유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또 이러한 것도 이렇게 작업을 하면 좋겠구나. 자, 뭐라고 내어 있는데 이걸 뭐지? 예. 또 다시 하나 또 이렇게 해서 공유를 좀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공유해 놓은 거 쭉 이렇게 보시고 내가 이렇게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되겠구나 라는 것도 검토를 하시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 GPT를 또는 다른 생성형 AI를 내가 글쓰기 쉽도록 하는 어떤 그 하찮은 비서로 만들지 마시고 진짜 머리 좋은 MIT 나온 내가 비서를 데리고 있다. 또는 뭐 UPen을 나온 비서를 데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써먹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꼭 많이 알아서 먹기보다는 자꾸 그런 식으로 머리를 써서 자꾸 만들어서 이렇게 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20달러를 줬는데 2만 달러, 20만 달러, 200만 달러를 벌어주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것은 이런 정도고요. 뭐 추가로 뭐 GPT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는 내가 새로운 뭐 전략을 좀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시간에 또 다른 심화 과정에서 또는 기존에 있는 영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린 그 자료들을 복사하실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까 다운 받으시고요. 다음에 제가 한 2, 3분 있다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